자, 41쪽에서 한 두 문제 정도만 연습한다 생각하고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9번에 4번을 한번 볼게요. 29번에 4번. 자, 29번에 4번. 로그, 우리가 지금 로그 하고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들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활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이구, 어서와. 자, 여기 29번에 4번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식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이 세 개의 로그를 하나로 이제 합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은 하나로 합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은 다 어떻게 해버릴까?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보낼 수 있어? 지수로 지수에 이렇게 진수의 지수로 보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없애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낼 수 있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로그는, 자, 원래 3제곱근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걸 세제곱을 했잖아. 그러면 3제곱근이랑 세제곱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죠.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3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루트 2니까 원래 2의 2분의 1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롭게 2분의 1제곱이 또 씌워진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2의 몇 제곱이 돼요?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 그대로 그냥 써놓을게요. 로그 2의 3분의 루트 2.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 자, 이렇게 합치면은 얘는 사실 하나로 안 합쳐도 되겠다. 왜냐면 얘 자체로 얼마예요, 얘는? 요거 자체로 4분의 1이잖아, 그치? 요거 자체로 4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뒤에다가 4분의 1로 그냥 따로 써놓고 우리는 요거랑 요거만 합칩시다. 얘네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녀가 얘랑 얘가 어떻게 만나? 요 로그 안에서 원래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었잖아, 그치? 그렇지, 곱하기로 만나.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루트 2 이렇게 하나의 로그로 합쳐질 거고 뒤에 4분의 1이 더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3, 3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로그 2의 루트 2만 남았네요. 근데 승우야, 로그 2의 루트 2 얼마일까? 로그 2의 루트 2. 그렇지,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잖아, 이거. 이 말대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 그치? 앞으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고 이거 없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서 답은 뭐다? 4분의 3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게 로그의 성질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봤고요. 밑에 32번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32번. 자, 32번은 두 실수 x, y가 2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24를 만족시킨대. 그러면 뭐 지수로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우리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x제곱을 24 이렇게 놓고서, 자, x는으로 얘를 만들고 싶다. 강혁아, 이거를 x는으로 만들고 싶어. x는 뭐가 될까? 맞아요. 로그 2의 24. x는 로그 2의 24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3의 y제곱이 24. 그럼 요것도 밑을 3으로 한 로그를 취하면 y는 로그 3의 24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x 빼기 3이 있네요. x 빼기 3. 그래서 여기다 양변에 빼기 3을 해가지고 x 빼기 3은 로그 2의 24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잘해줘야 돼. 로그 2의 24에서 3을 빼는 거잖아. 근데 정건아, 얘를 우리는 로그 2의 얼마라고 쓸 수 있을까? 로그 2의 몇 제곱하면 돼? 세제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로그 2의 8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강혁이 이해되니? 3이라는 숫자가 로그 2의 8이다. 그치?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로그 2의 24에서 로그 2의 8을 뺐잖아요. 그러면 정연아,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은 진수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눠지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된다? 로그 2의 3이 됩니다. 그렇죠? 로그 2의 3. x-3이 로그 2의 3이랑 같구나. 이걸 발견했고요. 자,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y-1이라는 애가 보이니까 양변에서 빼기 1을 해볼게요. 빼기 1 하고 여기도 로그 3의 24에 빼기 1을 할 건데 방금 해봤잖아, 승우야. 3을 우리가 로그 2의 8로 바꿨죠. 그러면 여기서의 1은 앞에 거랑 같이 계산됐으면 좋겠으니까 밑이 3인 로그로 생각한다면 1은 로그 3의 로그 3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죠? 뭐의 세제곱입니까? 1의 세제곱. 이렇게요? 아니 3의 세제곱. 이렇게요? 잠깐만요. 이상한데? 1이 돼야 돼. 1이. 네. 1이라고 어떤 로그의 값이 1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0. 0 아니고? 0 아니에요? 이게 얼마야? 1이요. 그래. 아 1이 나온다는 것은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때 1이 나오는 거죠. 그치? 아까는 3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로그 2의 세제곱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1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냥 로그 3의 3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빼기로 만났잖아. 빼기로 만났으니까 자 y-1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뺐다. 그럼 로그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하나의 로그로 합친다면 24하고 3이 어떻게 만나겠어? 3하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나눠지겠지. 그럼 24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8. 8이 되는 겁니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y-1은 로그 3의 8이다. 이렇게 됐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x-3과 y-1을 곱할 거니까요. 요 놈과 요 놈을 곱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를 곱할 거예요. 자, 곱해볼게요. 곱하면은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8인데 이녀가 8이라는 숫자는 뭘로 바꿀래? 2의 세제곱으로 바꿀래. 그럼 여기 세제곱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어차피 곱해진 거니까 요 3을 맨 앞에 이렇게 써준다면은 결국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2가 곱해지는 건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치? 밑과 진수가 뒤집히면 그게 역수의 의미였거든. 얘네들은 곱해지면 몇이 되는 거예요? 역수니까 1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답은 얼마다? 3이다. 그치? 요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유, 어서와.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42페이지로 가서 42페이지에서도 몇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 자, 42쪽에 34번 볼게요. 자, 34번은 우리가 로그 맨 처음에 배웠던 겁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 이런 로그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연아, 얘가 이제 밑이었잖아? 밑은 어때야 돼? 1이 아닌 양수였죠. 그쵸? 밑은 1이 아닌 양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녀가 B는 어땠지? B? 진수는? 그냥 뭐면 된다? 그냥 양수면 된다. 이러면은 이게 로그가 성립되기 위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34번에서 밑이 지금 a-1이잖아요. 그럼 이 a-1이라는 녀석은 승우야 얼마면 안 되고? 그 0보다 작으면 1이 아닌 양수였잖아. 네. 1이 아닌 양수니까 일단 얼마면 안 돼? 0이면 1이 아닌 양수. 1이 1이면 안 돼. 그러면서 양수여야 되니까 얘는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돼. 이게 밑 조건인데, 자, 문제는 진수 조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진수잖아. 이 진수 부분이 강요가 어때야 되니?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문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 요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만족이 돼야 돼요.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2차 식이 0보다 항상 크기 위해서는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치. 일단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보다 위에 붕 떠있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은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은 a의 범위가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a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뭐 없어요? 이 밑에 있는 풀이 과정은 얘가 몇 차식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한 거예요? 2차식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한 거지. 근데 얘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문자가 붙어있어. 그러면 얘가 얼마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돼요? 얘가 0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는 2차식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적어도 얘가 0은 아니다 일 때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A가 0일 때의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요거대로 풀고, 그러니까 얘는 어떨 때냐면 A가 0이 아닐 때의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한 거고, 그럼 A가 0일 때는 어떨까? 이거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판별식 이런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A가 0이면은 얘만 0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0 되죠. 그럼 남은 식이 뭐예요? 2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남는데, 중요한 건 이 식이 참이야. 그죠? 그러니까 A에다 0을 넣어봤더니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식이 참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A가 0일 때는 내가 X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든 항상 참인 부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역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이게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A가 0일 때와 요거일 때를 같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라고 써주는 것이 얘가 항상 0보다 클 조건입니다. 그럴 A의 범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요 앞부분에서 이미 A는 얼마여야 된다? 2가 아니어야 되고 A는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랑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요거는, 그러니까 0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은 요거랑 합쳐지는 순간 별 의미가 없어져요. 하지만 얘만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는 0일 때를 따로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까지 놓고 보면 A가 1보다 크고 A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 놈이랑 요 놈을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가 있겠어요? 일단 요거 때문에 뭐 0이랑 1은 날라갔고 요거 때문에 2도 날라갔지. 그럼 얼마부터? 3부터가 되겠지. 그럼 3, 4, 5, 6, 7 이렇게 5개네. 그지? 3, 4, 5, 6, 7 5개 더하면 얼마? 뭐라고 강혁아? 3, 4, 5, 6, 7 더하는데 19야? 25입니다. 25. 3, 4, 5, 6, 7 25.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진수 조건, 밑 조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내려가서 38번으로 가볼게요. 38번. 자, 38번은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로그 10의 알파, 로그 10의 베타라고 할 때 제 값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조금 이따 이제 상용 로그 할 거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죠. 상용 로그는 밑이 얼마인 로그라 그랬니? 밑이 10인 로그니까 밑이 10인 로그고 그때 그 10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편하게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라고 쓸게요. 10을 생략하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래요. 그럼 인혁아 뭐가 생각나니?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것이 얼마고? 3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한 것이 얼마다? 1이다. 요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찾아야 될 요식을 보니까요.
2 로그 알파 제곱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혜원아 요거는 앞으로 꺼낼 수 있는데 얘는 앞으로 나올 때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지? 분모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와서 분모가 된다면 앞에 있던 2랑 어떻게 돼요? 약분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여기서 요렇게 줘도 되는 거니까 결국 앞에 있는 애는 로그 알파의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에 로그 베타의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세제곱도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얘는 앞으로 나오면 분자 자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던 3분의 1가 또 어떻게 돼? 또 약분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없어지니까 두 번째 거 로그 베타의 알파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값을 찾는 건데 자, 얘네 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걸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한번 써줘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로그들은 전부 상용 로그들이잖아. 근데 얘네는 지금 밑이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잖아. 밑이 달라. 그럼 밑을 내가 아는 걸로 바꿔야지. 그게 바로 무슨 공식이야? 밑변환 공식. 그래서 얘를 밑변환 공식을 해가지고 밑이 10인 로그, 상용 로그들로 다 바꿔주는 거지. 그럼 로그 알파분의 로그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로그 베타분의 로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얘네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네들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분모는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요 놈이 여기 곱해지겠죠? 그럼 로그 베타의 제곱 플러스 로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요거 뭐 간단한 그 곱셈 공식 변형이죠? 분모는 얼마니 강요가? 1이고요. 분자는 요거 두 가지가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그치? 얘를 뭐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얘를 몇 번 빼면? 4번? 두 번 빼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3의 제곱에서 얘를 2번 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몇이다? 7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하고 로그가 섞여 있는 문제 이런 문제고요. 자 내려가서 39번 하나만 더 풀고 이제 상용 로그로 갈게요. 자 39번은요 대소관계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는데 A는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A가 요렇게 생겼어. A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A는 지수에 지금 로그 2에 12 빼기 로그 2에 3이 있는데 이녀가 이거는 빼기니까 우리가 하나의 로그로 합친다면 얘는 뭐가 될까? 맞아요. 나눗셈이 되니까 로그 2의 4가 될 거고 승우야 로그 2의 4는 그 자체로 얼마예요? 로그 2의 4 2죠 2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째로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지면 그러면 루트 3의 2제곱인 거니까 A는 그냥 3이네요. 그쵸? 맞니 가는 거? 그 다음에 B로 가가지고요 B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올리자. 마이너스 올리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뒤집으란 얘기지. 근데 뒤집어 보면은 루트 3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가 돼요? 루트 3이 됩니다. 맞니? 그죠?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4 루트 2에 로그 2의 루트 3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근데 우리가 배웠던 로그의 성질 중에서 요런 모양으로 써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를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치? 바꿀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도 그 로그의 값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루트 3에 로그 2의 4루트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4루트 2라는 숫자는 4루트 2는 우리가 2의 몇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정연아
4는 2의 몇 제곱이고 2의 2제곱이고 그치? 루트 2는 2의 몇 제곱이야?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2의 몇 제곱이야? 아, 곱하면 안 되지. 더해야지. 그러면 로그, 그러니까 2의 2분의 5제곱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2의 2분의 5제곱이야. 그러면 혜원아, 앞에 있는 로그랑 같이 생각하면 요거에다가 얘 빨간 게 요거니까 결국 이거 전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2분의 5가 되는 거야. 승우 이해되니? 요 빨간 부분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루트 3에 2분의 5제곱 이렇게 됐는데 루트 3이라는 건 또 3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3의 4분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3의 4분의 5제곱. 요게 지금 B를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C 가볼게요. C. 자, C는 간단합니다. C는 로그 4의 2. 정건아, 요거 얼마일까? 로그 4의 2. 맞아요. 4라는 게 2의 제곱이고 그 제곱을 앞으로 꺼낼 수 있지만 꺼내면 분모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고 그럼 강혁아 얘는 얼마일까? 그죠? 얘도 똑같죠? 얘도 3의 제곱인데 제곱 앞으로 꺼내면 분모로 가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 거예요. 얼마야? 1이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죠?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B가 됩니다. 이 B에 있는 숫자는 3보다는 크겠죠? 그쵸? 지수가 1보다 크잖아? 지수가 1보다 크면 얘는 3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죠. 3의 1제곱보다 얘가 큰 거니까. 그치? 그래서 B가 제일 클 거고 가운데가 A고 그 다음에 C니까 CAB 순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이제 43쪽으로 가볼게요. 상용 로그. 자 상용 로그는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이제 처음에 배웠을 때 그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43쪽의 상용 로그 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미치 10인 로그라는 건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 상용 로그는 미치 10인 로그인데 근데 왜 이 미치 10인 로그가 왜 특별할까? 왜 다른 로그는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는데 왜 얘만 상용 로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따로 배울까? 왜 그럴까 강혁아? 우리가 쓰고 있는 수의 체계가 뭐예요? 그런 거 안 들어봤어? 컴퓨터는 몇 진법을 쓴다?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의 체계는 뭐예요? 컴퓨터는 0과 1만 쓰지. 우리는 0, 1, 2, 3, 4, 5, 6, 7, 8, 9를 쓰지. 몇 개를 써요? 10개 쓰잖아.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이죠, 상식. 우리는 10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10진법. 우리가 쓰고 있는 수의 체계가 10진법이에요. 응?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왜 시계에는 1부터 12까지 있을까? 12시 지나면 다시 1시.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시간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 왜 1부터 12까지로 쪼갰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불편하잖아. 하루에 10시간 해가지고 20시간으로 만들면 되지 왜 12시간 해서 24시간을 만들었을까? 1년은 또 왜 12달이야? 그거는 그런 거를 만들었던 그 시기에 로마에서 쓰던 수는 10진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12진법을 썼어. 12진법을 쓰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서 쓰다 보니까 그냥 12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의 체계가 10진법이기 때문에 다른 로그들보다 미치 10인 로그는 특별한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치 10이기 때문에 갖는 그 특별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상용 로그에서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상용 로그 중에는 상용 로그 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 책에도 뒤에 상용로그 표가 있는데, 자 표에 보면 이렇게 뭐 5.7이랑 3이 만나는 요 지점을 이렇게 따져보면 0.758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그 5.73의 값이 0.758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로그 5.73의 값을 가지고 다른 애들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로그 57.3 요런 애들을 우리가 요걸 활용해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봐봐, 5.73이 57.3이 된 거는 진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몇 배가 된 거예요? 10배가 된 거지, 그치? 10배. 근데 10배라고 하는 거는 로그 5.73에다가 내가 10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은 개념이냐면 로그 5.73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이해되니? 근데 로그 10의 값은 곧 얼마지? 1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위에 줄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1 해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1 해줬을 때 그때 좌변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정연이 이해되니? 그렇다면 우변은 뭐가 돼요? 여기 이 0.758에다가 그냥 1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7582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로그 573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여기다가 또 플러스 1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여기는 2.758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면은 이게 막 한참 커져가지고 로그 573000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요 놈에 비해서 곱하기 1000이죠. 곱하기 1000이면은 더하기 몇 한 거죠? 더하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곱하기 1000이니까 더하기 3의 개념인 거예요. 그쵸? 이해돼요? 더하기 3이면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더하기 3 해주면은 그 3이라는 숫자가 로그 10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로그 10의 세제곱이 되면서 요렇게 57만 3000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더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요? 5.7582가 된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수 부분에 들어가 있는 숫자에 자릿수가 바뀌면 여기 이 상용 로그 값의 요 부분 정수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있잖아. 요 정수 부분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여기를 지표라고 부릅니다. 지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지표라고 부르고요. 뒤에 붙어 있는 이 758이라는 소수 부분 있죠. 이거를 가수라고 불러요. 이 지표와 가수에 대해서 이해하면 상용 로그는 끝나는 건데, 이 지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진수의 자릿수와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규칙을 만들면 이래요. 이 5.73이라는 애는 몇 자릿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몇 자릿수냐를 대답할 때는 소수점 앞에 자리를 보는 거거든요. 얘는 몇 자릿수야? 한 자릿수야, 한 자릿수. 얘는 몇 자릿수야? 얘는 두 자릿수. 얘는 몇 자릿수? 얘는 세 자릿수지. 그지? 얘는 몇 자릿수? 얘는 6자릿수인 거야. 그지? 그럼 규칙 딱 보이죠? 자릿수에서 빼기 1 하면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자릿수면 지표가 빵, 두 자릿수면 지표가 1, 세 자릿수면 지표가 2. 그치? 자릿수에서 빼기 1 하면 지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하지? 로그 0.573이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거는 곱하기 10이 아니고 나누기 10을 한 거죠. 나누기 10. 그러면 로그를 쪼개면 빼기 1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빼기 1이 됐으면, 자 0.7582에서 빼기 1이 됐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758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자,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 아까 가수라고 얘기했던 소수 부분은 항상 이렇게 양수로 나와 있어야 우리가 가수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7582. 물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0.2418 이렇게 될 텐데, 어서 와. 자, 이렇게 될 텐데, 사실은 이렇게 써놓은 숫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써놓은 것보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 소수 부분은 플러스 0.758이라고 써줘야 우리가 배우는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계산이 필요할 때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살펴보면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다 내려가 버렸지. 그랬더니 지표가 몇이 됐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가보면, 자, 하나 더 0.0573 이렇게 바꾸면 그럼 지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0.758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표가 음수일 때 성질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요 놈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했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근데 얘는 어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는 0이었잖아. 두 번째 자리까지 갔을 때 처음으로 0이 아닐 수가 등장했죠. 그죠? 그래서 지표가 음수인 경우에는 그 숫자 자체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애가 나왔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로그 0.00000573이다. 자, 이런 거를 만났다. 그럼 승우야, 이거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어요? 여기가 소수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했죠? 그럼 얘의 값은 뭐라고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5 플러스 0.7582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혁이 이해됐니?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지표 설명은 끝난 거예요. 정수 부분 설명은 끝난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뒷부분에 이 가수 있잖아. 7582는 계속 지금 변했어, 안 변했어? 7582는 계속 똑같죠? 이 7582는 그럼 뭐가 바뀌면 바뀌느냐면, 이쪽에 있는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 중에 지금 이 573이라는 이 숫자 배열 있잖아. 573, 573, 573, 573 모든 숫자가 다 573으로 배열돼 있죠. 이 숫자의 배열이 바로 가수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573이라는 수의 배열이 변하지 않으면 가수는 계속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 얘를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47쪽으로 가서 47쪽에 두 번째 문제를 먼저 볼게. 47쪽에 필수예제 14번을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거랑 정확하게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자, 로그 2.71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진수에 2.71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2710을 구해봐라.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 271이라는 수의 배열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변에서는 소수 부분인 4330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변한 것은 무엇? 자릿수가 변했어. 그치? 2.71은 몇 자리라고 봐야 된다고? 자릿수 볼 때는 소수점 앞에 것만 보는 거니까 이건 한 자리로 봐야 돼요. 그쵸? 근데 얘는 몇 자리가 됐어? 4자리가 됐어요. 4자리로 변했으니까, 자, 우변에 있는 값 중에 소수 부분은 그대로고 정수 부분이 변했을 거다. 몇으로 변했을까? 3으로 변했겠죠. 그쵸? 그치? 4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 3 되는 거니까 3.4330이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도 그래요. 27.1이죠. 이것도 271이라는 배열은 안 변했으니까 4330은 그대로 둬야지. 대신 자릿수가 몇 자리? 2자리지, 2자리. 2자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1.4330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하라 그랬는데 양수들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3인 거고 소수 부분은 0.4330 뭐 그대로 보이는 거죠. 얘도 정수 부분은 1인 거고 소수 부분은 0.4330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친구는 0점하고 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지표가 무슨 수가 됐을까? 음수가 됐을 거예요. 음수. 자, 지표가 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냐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얘는 몇 번째죠?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죠. 지표 몇이야? 마이너스 3인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0.4330 이건데 혹시 이런 친구들 있을까봐 자 이거하고 마이너스 3.4330은 같은 순위 다른 순위? 윤호야 같은 순위 다른 순위?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얘는 얼마죠 그러면? 마이너스 음.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봐봐. 나는 윤호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같은 수라고 생각한 사람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 아니야 왜 아니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점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얘는 마이너스 3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고 소수 부분은 플러스인 거죠.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4330에 해당되는 게 이 숫자죠.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따로 쓸 때는 정수는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은 0.4330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 만약에 이 로그의 값을 구하세요. 이 로그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얘랑 얘를 계산을 해서 하나의 숫자로 써야죠. 승우야 이거 계산한 뭐야? 이거 계산한 뭐야? 10초 줄게요. 10초. 그래서 초등교육이 중요한 거야. 초등교육이.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마이너스 2점. 6이 나와? 잠깐만요. 5675 아니야? 5. 맞아 5675 맞아요. 5670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로그의 값을 계산을 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계산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 보는 것이 편합니다. 그치? 이것이 상용 로그가 갖고 있는 지표와 가수의 개념이다. 자, 위에 있는 필수 예제 13번도 풀고 갈게요. 요거는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미치 10인 로그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로그 2분의 5를 만났을 때 우리가 로그 5의 값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로그 4분의 10으로 생각하는 거야. 로그 5의 값은 모르지만 로그 10의 값은 알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두 개의 로그로 쪼갤 수 있잖아요. 혜원아 이거는 어떻게 쪼갤 수 있지? 로그 10 이거 지금 나누기였잖아. 그럼 쪼갤 때는 빼기 로그 4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러면 로그 10은 그냥 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로그 4는 어떻게 하면 돼 강효가? 그쵸?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인 거니까 2 앞으로 끌어당기고 여기다 2배 해주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자 3010의 2배 하니까 0.602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민혁아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야? 0.3980 그쵸? 0.398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자 두번째 로그 12 같은 경우에는 로그 12 그냥 쪼개면 됩니다. 로그 12 로그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윤호 얘를 어떻게 쪼갤까? 로그 2의 제곱. 그쵸? 그럼 제곱 바로 땡겨 로그 2 2 로그 2 로그 2 더하기 더하기 로그 3 좋아요. 그럼 2로그이면은 아까 3010에 2배 한 거니까 0.6020이고 거기다 로그 3 더하니까 0.4771 더해지는 거네요. 이렇게. 그치? 강역 얼마? 1.071 그쵸? 1.0791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로그 루트 5가 나왔습니다. 로그 루트 5. 아까 전에 로그 5 모른다 그랬는데 로그 루트 5는 어떻게 구하나? 일단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나면은 로그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사실은 로그 2가 있으면 로그 5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2분의 10으로 보면 되지 않나? 그치? 5라는 숫자는 2분의 10이잖아. 2분의 10인데 2분의 10은 자 승우야 얘는 뭐 빼기 뭐다?
그렇지. 근데 로그 10은 1인 거고 얘는 0.3010이잖아. 그치? 그럼 빼면 돼요.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 있고 자 요 뒷부분이 1 빼기 0.3010 0.699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6990에다가 절반 해주면 되겠네. 그치? 절반. 얼마니 정거나? 초등교육이 중요해. 6,990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6,990을 2로 나누면 3,495 3,495 이게 되겠죠, 그죠? 네. 0.345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소수점 계산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소수점의 어떤 뭐 덧셈을 말하는 거예요, 뭐 뺄셈 말하는 거예요, 뭐 곱셈. 덧셈이요? 네. 덧셈 그냥 더하면 된대요. 약간 1 더하기 소수점은 모르겠어요. 1 더하기 0.37 얼마야? 모르겠어요.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고등학교에 왔냐? 1.37이잖아. 1.37. 아, 덧셈 뺄셈은 무조건 자릿수를 맞추고 하는 거니까 1 더하기 0.37 이렇게 가야죠. 왜?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빼기면 이거 빼기면 빌려줘야지, 그지? 네. 받아내림이라고 들어봤나? 받아내림. 네. 자, 요거를 0으로 바꾸고 얘는 9로 바꾸고 얘는 10으로 바꾸는 거잖아. 네. 그럼 9에서 3 빼면 6, 10에서 7 빼면 3.0.63 맞죠? 덧셈 뺄셈은 무조건 소수점을 맞추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옛날에 놀았으면 그럴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56번 보겠습니다. 이 56번이 아까 설명한 지표 가수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자, 답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필수예제 14번 있죠? 필수예제 14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답 찾아봐. 그냥 딱 보면 딱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1번 답이 뭘까 정연아? 그렇지. 그냥 붙여서 이렇게 쓸게요. 2.7185. 그 다음에 2번은 인혁이. 얘는 뭘까? 그지? 그렇지. 그럼 1.7185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승우 3번. 그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그치? 소수 부분은 0.7185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따로 쓰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요게 정수 부분, 요게 소수 부분. 맞지? 잘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계속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로 계속 이어서 풀면 되는데 필수예제 15번도 딱 보면 딱 보여. 그지? 3.24가 0.5105야. 그러면 3240이면 몇 자리로 늘어났어요? 4자리로 늘어났죠. 자, 자릿수가 4자리면 지표는 얼마다? 3이다. 3. 자릿수보다 하나 줄어든다. 그래서 얘는 바로 3.5105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가 지금 자 소수점 아래 몇 번째로? 세 번째로 갔죠. 소수점 아래 세 번째로 갔으니까 지표가 몇이 된 거야?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0.5105인데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이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써놓으면 좀 이상하죠. 계산해서 써라. 그럼 이거 얼마지 강효가? 마이너스 2.4 4 9 땡, 7 땡, 8 8, 9 9, 4 땡, 3 땡, 2 땡, 1 5다 5. 아 이거 받아내림 할 때 9, 9, 9, 10으로 놓고 해야지. 9, 9, 9, 10에서 빼는 거예요. 어? 여기서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5제곱근이 보입니다. 5제곱근. 5제곱근 어떻게 하면 돼? 5분의 1제곱이니까 그대로 땡기면 되죠. 그러면 5분의 1 로그 32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로그 324의 값을 알죠? 로그 324. 자, 324
3.24에서 자릿수가 3자리로 늘어난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 2.5105. 근데 거기다 앞에 5분의 1을 곱했죠. 그쵸? 그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2.5105를 5로 나누세요. 이런 말이네. 2.5105를 5로 나누세요. 5로 나누면 얼마 될까? 0.5021. 그쵸? 0.5021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강혜가 이거 나눌 수 있죠? 2.5105 나누기 5 하면 되죠? 그치? 대신 소수점은 그대로 찍히는 거니까 0.5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지. 그치? 맞죠? 1 내려왔는데 없으니까 빵이고 0, 2, 10 하면 5,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밑에 있는 것도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물어보긴 했는데 원리는 똑같죠. 자, 로그의 값을 보면은 7536, 7536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에 정수 부분이 1에서 4로 바뀌었어요. 그럼 몇 자릿수가 나올까 여기에는? 지표가 4면 5자릿수가 나와요. 그지? 5자릿수가 나오는데 수의 배열은 얼마? 5, 6, 7이에요. 그쵸? 그럼 생각해봐. 5, 6, 7이라는 숫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5자릿수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5, 6, 7에다가 0을 2개 붙여서 5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런 값을 갖게 될 거고, 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대로 놓고 보면은 못 풀죠.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아니지. 얘는 지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잖아. 요거를 다시 내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려면은 앞에 정수 부분을 몇이라고 놓고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 3이라고 놔야 돼요.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놔야지만 그 뒤에 소수 부분이 양수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라고 써야 될까? 강혁이 8. 땡. 9990으로 봐야 된다니까? 7. 7 5 3 6이지. 그치? 야, 이 부분이 당연히 얘랑 똑같이 나와야지 이게 말이 되는 문제 아니야? 7536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거고, 그러면 소수 부분이 동일하니까 5, 6, 7이라는 숫자의 배열은 같을 텐데 앞에가 마 3으로 바뀌었으니까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세 번째. 그러면 요 x의 값은 뭐다? 0.00567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지표 가수만 이해했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쪽으로 가볼게요. 자, 49쪽은 그래서 이 지표와 가수를 조금 더 잘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풀 수가 있는데, 자, 3의 20제곱이라는 숫자가 몇 자리 정순이에요? 여러분 3의 20제곱 노가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중간에 틀리기 십상이에요. 20번 곱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뭐 6에 52제곱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거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배운 로그의 성질과 여기 주어져 있는 로그 2, 로그 3을 이용해 가지고 몇 자리 수인지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의 20제곱. 내가 몇 자리 수인지 알고 싶은 그 녀석한테 상용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씌웠을 때 얘의 값이 얼마인가를 볼 겁니다. 만약에 강여가 이걸 내가 계산해봤는데 만약에 K 값이 뭐 예를 들어 뭐 15점 얼마가 나왔어. 그럼 얘는 몇 자리 수야? 한 자리.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건데? K가 2자리. 자, 그냥 할게요. 네. 자, 20을 앞으로 내려요. 20 앞으로 내리면 20 로그 3이 되죠. 그럼 20 로그 3이면은 로그 3이 지금 0.4771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0 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일단 곱하기 2만 해봐.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지? 9, 95, 954인가? 소수점은 이렇게 지키나? 그죠? 9.54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자, 지금 3의 20제곱이라는 이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이 9.54입니다.
그럼 이 앞에가 9라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지표가 9야. 지표가 9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몇 자리 수였단 얘기? 10자리 수였단 얘기. 옆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얘들아. 자, 여기서 얘가 56,700이 이유가 뭐였어? 지표가 4였으니까. 지표가 4니까 이 로그 안에 있는 숫자는 5자리 수였을 거야. 이렇게 예상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지표가 9가 나왔으니까 지표가 9라면 여기 진수 자리에 있던 숫자는 거기다 플러스 1해서 10자리 수였을 거야. 맞죠? 이게 헷갈리면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셔도 돼요. 로그 10이 얼마니? 1이지. 이게 1인데 얘는 몇 자리 수야? 10이라는 숫자가 몇 자리 수야? 2자리 수잖아. 지표가 1이면 자릿수는 2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가 9면 자릿수는 10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20제곱은 10자리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산도 똑같아. 6의 52제곱 얘가 몇 자리인지 궁금하면 얘한테 상용로그를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값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면 그럼 얘가 몇 자리인지도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52를 앞으로 끌어내리고요. 로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야? 그치,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로그 2랑 로그 3 얘랑 둘이 더해. 더하면 얼마야? 0.7781이죠. 그죠? 그럼 이제 곱하면 됩니다. 0.7781에다가 52 곱할게요. 자, 곱하기 52. 아, 이런 계산 오랜만에 해보죠. 2, 8이 16, 7이 14, 15, 7이 14, 15 이렇게인가? 그 다음에 5일은 5, 58, 40, 57, 35, 39, 57, 35, 38 이렇게 되니까 2, 1, 6, 4, 0,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소수점을 어디다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왔잖아. 그치?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와가지고 요렇게 찍어야죠. 그러면 강혁아, 지금 이 숫자에다가 로그를 씌운 값이 요렇게 나온 거잖아. 지표가 몇이 된 거예요? 지표가. 얘가 지표지. 그럼 지표가 40이 나왔다는 것은 이 녀석은 몇 자리 숫자였다? 아까 지표가 9였죠? 지표가 9일 때 얘는 몇 자리 수였어요? 10자리 수였지. 지표에다가 어떻게만 하면 자릿수가 돼? 플러스 1 하면 자릿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표가 얼마라고? 지표가 40이에요. 그럼 이 몇 자리 수인 거야? 41자리 수인 거죠. 41자리. 그지? 41자리.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것도 뭐 그냥 계산입니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쵸?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요거는 여기다 로그 씌워서 이거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면은 뭐 몇 점 몇몇몇 나오겠지. 그 지표에다 플러스 1하면 자릿수 나오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필수 예제 18번은 같은 패턴인데 이번에는 지표가 음수인 경우겠죠. 지표가 음수인 경우. 자, 이번에 등장한 숫자는 5분의 1의 100제곱입니다. 5분의 1의 100제곱. 여기다가도 어떻게 해볼까? 얘에 대해 궁금하니까. 상용 로그 일단 씌워봐요. 상용 로그 씌우면 앞에 있던 100 어떻게 하고? 앞으로 당기고. 자, 로그 5분의 1. 로그 5분의 1은 뭘까요? 이거 아닌가? 아니 10분. 이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로그 2에서 로그 10을 빼는 거잖아. 로그 10은 근데 얼마니까? 1이니까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0.3010에서 1을 뺐다. 뭐게요? 뭐야? 0.3010 빼기 1 마이너스 0.6990이죠. 아니 1에서 1 빼기 0.3010 하면 되잖아. 그치? 뺄셈 할 때는 공 같은 거 그냥 날리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공은. 그거 빼면 얼마야? 0.699잖아. 699.
뭐 공 다시 붙이고 그러면 100 곱하기 0. 마이너스 0.699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9.9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지표가 마이너스 69인가요? 이거 마이너스 69로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지표하고 가수를 볼 때는 얘 뒤에 가수 부분이 무조건 양수가 되게 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보라 그랬죠? 마이너스 70 더하기 0.10으로 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이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만들어져야 그때 정수 부분이 제대로 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표가 마이너스 70이에요. 마이너스 70이 지표면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 거야? 아니, 지표가 70이야. 그러면 그대로 70번 있어.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그 지표에다가 플러스 1 한 개 자릿수였잖아요. 근데 음수일 때는 그 음수 자체가 그냥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쌤, 예. 왜 로그 12일? 어? 왜 로그 12일? 왜 로그 11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로그는 상용 로그잖아요.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 아,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10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61번 하나 풀어볼까요? 아이고. 네, 61번. 여러분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풀어봐. 61번. 자, 해보겠습니다. 61번. 먼저 18의 50제곱이 63자리 정수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내가 로그를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그때 얘가 62점 몇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치? 얘가 62점 몇이 나왔으니까 얘가 63자리 숫자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50 앞으로 끌어당기고 50 로그 18이 정수 부분이 62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62보다는 크고 63보다는 작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62점 몇이 나와야 되니까 62보다는 크고 63보다는 작았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애는 요 놈입니다. 18의 15제곱이 몇 자릿수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18의 15제곱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값이 얼마인지, 이 k가 얼마인지 알면 얘가 몇 자리인지도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15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50 로그 18의 범위를 이용해서 15 로그 18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한 번에 갈까요? 50을 15가 되게 만들려면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돼요? 3분의 10. 50을 15가 되게 만들 거야. 10분의 3을 곱하면 되죠. 10분의 3. 그죠? 50에다가 10분의 3 곱하면 15 되잖아. 어차피 뒤에 로그 18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곱하기 10분의 3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62에다가 10분의 3 곱하면은 곱하기 3한 게 186이니까 186에다가 10 나누면 18.6이 되겠죠? 18.6. 자, 그 다음에 50이라는 숫자는 10분의 3 곱하면은 15로 바뀔 거고 로그 18 그대로 있고요. 또 63에다가 10분의 3 곱하면 어떻게 돼? 189니까 18.9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야? 얘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이니까 최소한 정수 부분이 18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 지금 정수 부분이 18이 나왔다는 것은 이 숫자 아까 18의 15제곱 이 녀석의 자릿수가 몇 자리구나. 지표에 1 더한 거 19자리 숫자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표를 잘 이해했다면 이렇게 몇 자리 숫자인지 찾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질문 받을게요. 자, 숙제는 개념 원리는 49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우리가 뒤에 상용 로그 얘기가 좀 더 남아있어가지고요.
RPM은 조금 한 장만 추가할게요. 26까지. 자, 요만큼이고. 자, 지금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 개념 원리도 좋고요. 아니면 RPM에서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 못했다 이런 거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